왜군에 포위당한 진주성. 1592년 10월 6일 아침, 3만의 일본군이 진주성을 향해 본격적으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첫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진주성 전투 당시 일본군은 말티고개와 진주향교 뒷산 부근, 또 일부는 진주 관하 객사인 복명루 앞에 포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강에 접한 성의 남쪽과 벼랑 위의 성벽이 자리 잡은 서쪽을 제외하고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모양새였다. 그 외 진주성 주변의 각 봉우리마다 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를 차지하려는 일본군들이 둘러싸듯 포진했다. 번쩍거리는 갑주와 요란한 색채의 장식을 휘두른 채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일본군 무리는 낯설고도 기괴한 모습이었다. 성 안에서 바라본 적의 모습은 마치 벌떼가 진을 친 듯 요란했고 수만의 개미떼가 몰려드는 것 같은 형상이었다. 압도적인 적의 숫자 외에도 일본군의 기이한 형상은 성 내의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일본군의 형세를 난중잡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적은 일제히 말을 타고 마구 달려왔는데 긴 자루가 달린 둥글고 금빛 나는 부채를 휘두르는 자도 있었고 흰 바탕에 누런 무늬의 금부채 그림에 여러 가지 채색을 섞은 것도 있어 바람결의 펄렁거림으로 광채가 번쩍번쩍 하였습니다. 달개 깃으로 갓을 만들어 쓴 자도 있었고 머리칼을 풀어 탈을 쓴 자도 있으며 뿌리도 친 금탈을 쓴 자도 있어 그 수를 알 수 없었습니다. 흰 칼날이 햇빛의 번쩍거림으로 살기가 하늘에 닿았으며 기괴한 형상은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고 의심하게 하였나이다. 적의 선봉은 동문 밖 복명루 근처에 진을 쳤다. 1000여 명에 달하는 일본군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주축 무기는 조총이었다. 복명루 근처에 진을 친 선봉부대는 이른 아침 성 안을 향해 일제히 총을 쏘아대며 공격을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3만의 일본군이 세 패로 나뉘어 산을 뒤덮고 새까맣게 들판을 메우며 성을 향해 쳐들어왔다. 적의 대군이 몰려드는 소리는 천지를 진동했지만 진주성에서는 일체의 반격도 나오지 않았다. 성 안에는 김시민이 이끄는 군사 3,700여 명과 곤양군수 이광학의 군사 100여 명, 도합 3,800여 명이 도사리고 있었다. 성곽 뒤에 몸을 숨긴 조선군은 일본군이 가까이 접근하기만을 기다렸다. 반격 없는 고요한 진주성을 향해 일본군은 거침없이 공격해 들어왔다. 마침내 그들이 조선 화살의 사정거리에 들어서는 순간 진주성의 반격이 시작됐다. 적의 도발을 숨죽인 채 지켜보던 조선군은 중의장 김시민의 공격 명령에 따라 활시위를 당겼다.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화살이 성 밖을 향해 날아갔다. 성 안의 대포들도 불을 뿜기 시작했다. 김시민은 전쟁을 대비해 대포에 사용할 탄환과 염초를 비축했다. 조총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대포와 화살이 성 안의 조선군이 성 밖의 일본군을 대적할 최적의 무기였다. 조총보다 살상력은 떨어지지만 긴 사거리로 멀리 있는 적을 격퇴해야 했던 조선군에게 필승의 무기였던 셈이다. 화살이 비가 오는 듯 하늘을 수놓았다. 대포와 화살의 공격으로 일본군은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성을 향해 진격하는 그들에게 얕으나마 야산에 올라앉은 진주성에서 내려꽂히는 화살은 피할 곳 없는 반격이었다. 쏟아지는 공세가 이어지면서 일본군의 피해는 점점 커졌다. 압도적인 대군으로 기세 좋게 성을 밀어붙이려던 일본군은 우선 쏟아지는 화살 공격을 피할 요령이 급박했다. 이들은 인근 마을에서 판자나 대문 등을 뜯어와 성밖 백보 앞까지 접근해 방패로 세웠다. 적들은 판자 뒤에 숨어 성을 향해 조총을 쏘아대며 공방전을 이어갔다. 전투가 몇 차례의 공방을 지나면서 밤까지 이어지자 일본군은 성 주변에 군막을 짓기 시작했다. 성 주변의 민가를 노략질하면서 판자나 마루판 등을 뜯어와
집과 풀을 섞어 지었는데 그 길이가 6에서 7리나 길게 뻗쳤다. 우두머리 격의 적장은 마을 향교로 들어가 거처를 정하거나 규모가 좀 큰 민가를 숙소로 정해 머무르는 자도 있었다. 일본군은 성을 마주하고 길게 군막을 치고 이어질 전투를 대비했다. 군수 물자를 실은 소와 말의 행렬이 이날 오시부터 어둡기까지 끊이지 않았다. 초저녁이 되자 일본군은 곳곳에서 피리를 불고 요란한 함성을 질러댔다. 성 안의 백성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일본군 군막에서 울려 퍼지던 요란한 소리는 한식경이 지난 후에야 그쳤다. 일본군은 조총을 잇따라 쏘아대며 진주성을 압박했다. 첫 전투를 맞아 수많은 일본군과 맞대응한 성 안의 조선군 못지않게 진주성 외곽에 있는 의병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밤이 되자 의병장 곽재호는 심대승을 보내 교란작전을 벌였다. 의병장 심대승은 곽재우의 17장령 중 하나였다. 훈련원 판관, 군자 감정을 역임한 무관 출신으로 곽재우의 의병부대에서 선봉장을 맡아 활약했다. 군사 200여 명을 거느린 심대승은 야음을 틈타 향교 뒷산에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횃불을 들어 흔들었다. 진주성 안의 군사들도 이에 응하며 함성을 질러댔다. 일본군은 갑작스러운 야간 교란 작전에 크게 놀랐다. 성 안팎의 요란한 함성과 불빛에 조선군이 공격해오는 것으로 오인하고 급히 산으로 군사를 보내 추적에 나서는 등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임진록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썼다. 고성의 최강 이건이 밤에 병사들에게 횃불을 줄이어 피우게 했다. 성 안의 북소리에 호응하여 북을 치게 하니 그 소리가 산을 진동시켰다. 심대승과 200여 명의 병사들이 적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들이 홍의장군 곽재우는 호남의 병사와 연락을 취했다. 곧 도착할 것이다 하고 외치니 외적은 크게 놀랐다고 적고 있다. 지형, 지리에 능숙한 의병들은 진주성 외곽 곳곳에서 수시로 치고 빠지는 기습 공격을 펼치며 적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3만 대군으로 성을 포위하고 압도적인 우세를 자신하던 일본군의 예상과 달리 전황은 예측 불허였다. 진주성의 조선군은 김시민의 지휘 아래 견고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진주 인근의 수많은 의병 부대는 수시로 교란 작전을 벌이며 일본군의 후방을 괴롭혔다. 진주성 1차 전투는 일본군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다.